가로 세로 했어? 응, 진짜야? 응, 다시 한번 해볼까? 응. 응, 해봐. 하요, 차요, 야고요. 차요, 하요, 야고서. 잘했어. 가로 세로 했어? 응, 진짜야? 응, 다시 한번 해볼까? 응. 응, 해봐. 하요, 차요, 야고요. 차요, 하요, 야고서. 잘했어. 파란 나라 꿈의 파란 나라 산봉우리 옆에 작은 나라 파란 나라 꿈의 파란 나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A4지를 읽으면 돼 문제인식은 자와 같아 문제야 소가 웃을 진짜 소문 소피가 마려운 소식도 문제야 해줄게 고민 좀 해 어딜 감히 내 명을 거역할까 파란 나라 꿈의 파란 나라 산봉우리 옆에 작은 나라 파란 나라 꿈의 파란 나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야. 경서현 채널이 차이가 없네. 시작하는데 벌써 3,000명 넘게 계시네요. 아, 한 1,000분 계시겠다. 이 생각으로 했는데, 야, 경서현 채널은 뭐 이제, 명실상부, 가로, 세로, 제2 채널이 되었네요. 제가 과거에 이제, 가세현 문화 채널에서 귀양살이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예,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요. 이렇게 또, 찾아오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찾아오신 아침에 참 부지런하게 오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한번 시작해보죠. 적응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예. 예. 잠깐만요. 제가 작은 이모라고 한 거 맞죠? 썸네일에. 예, 작은 이모. 예. 뭐 그 녹취록 있죠? 나다, 작은 엄마다. 내가 말리고 있었는데, 너네 아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면 너 때문인 줄 알아라. 이거 지금 이제 유행하고 있죠. 작은 당원. 나다 작은 당원 이러면서. 마찬가지예요. 예, 작은 이모. 작은 이모 낙선하면 이준석 때문인 줄 알아라. 예, 이준석하고 아주 붙어 먹으려고 하다가 날아간 거라고 알아라. 김은혜가 너무 실망스러운 그동안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친 이준석 행보를 했던 것 이유를 이제 알겠다.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도 차차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뭐 한동안 사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준석 까는 방송이 돼요. 이준석 까면서 김은혜 같이 까는 방송이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윤석열 후보 지금 대선 잘 하고 있는데 이준석 왜 까냐? 이준석 까면은 방해 하나도 안 됩니다. 이준석이 존재감이 없어요. 예, 이준석이 존재감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준석 깐다고 윤석열 후보 대선에 방해 한 개도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준석 간다고 펜코 애들이 갑자기 이준석이 까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지지 못 안 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펜코고 뭐고 걔네들 홍준표 지지하는 것 같지만 홍준표 버리는 거 한순간이다. 그리고 홍준표를 억지로 선대 위로 끌고 와가지고 앉혀야지 펜코 애들이 오는 게 아니라 홍준표가 어필해가지고 걔네들한테 감동을 줬던 그런 정책들이 있거든요. 공약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윤석열 후보가 하면 걔네들 다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왔어요, 다.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준석에 대해서는 심지어 아주 극단적인 이준석 지지자 말고는요. 대부분 우파들이 이미 판단했습니다. 이준석은 내치는 게 맞다는 그런 생각들을 대체로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좀 그만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갈등 자체가 뭔가 예상 못한 상황 불러일으킬까봐 저 나름대로 이제는 저 논평 3년 동안 하면서 그리고 그 전부터 정치에 관심 가지면서 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로 세로 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준석 까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준석이 선거를 방해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동안 억지로 누르고 있어도 제가 지난주 최강시사인가까지 보고는 최강시사에 나왔는데도 KBS의 최강시사에 나왔는데도 이 정도로 참았단 말이야? 이준석이 좀 조심하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좀 방치했거든요. 근데 다시 또 나대요. 다시 나대고 또 사고 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잠시만요. 자, 이준석으로 시작해서 김문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준석 어제 뭐라 그랬냐?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진법사 윤핵관 추천이다. 김건희 아니야. 이런 이야기예요. 윤핵관 추천이다. 자꾸 왜 이렇게 제2의 논쟁을 만들고 그럼 그 윤핵관 누구냐 이렇게 찾게 만들 그런 상황을 왜 자꾸 연출합니까? 이게 도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핵관이 아니라 그냥 뭐라 그러면 좋을까요?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관계자다. 뭐 크게 영향 끼치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오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핵심 관계자, 윤석열 핵심 관계자다. 윤석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결국 그러면서 그 윤핵관이 누군지도 안 밝힐 거잖아요. 못 밝히잖아요. 없는지도 몰라. 아예 그게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얘가 하는 게. 이게 어디에 도움된다고 자기 딴에는 지금 김건희 실드 쳐준 거예요. 김건희 실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윤석열 실드가 필요한 거예요. 제정신입니까? 얘가 이렇게 참 애가 악하기도 한데 머리도 너무 나빠. 이게 어디에 선거에 도움이 돼요, 이게. 윤 이름 나오고 하는데요. 모르는 거거든요. 어제 이제 김용호 부장님이 이제 개보도라기보다는 그 조직도 네트워크 본부 조직도를 이제 파악을 하고 그 내용 바탕으로 누군지에 대해서 사실 좀 추정할 만한 단서 같은 것들을 일부 던지시긴 했는데 이거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중앙 메인에서 진실 게임 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김명희님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달렸네. 예, 목소리 다운. 예, 너무 지금 너무 달렸네요. 오늘 또 이비인후과 선생님 어제도 보시던데 오늘도 예, 이제 전화번호도 아시는데 문자 보내는 거 아니야?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로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얘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게 선거에 어디에 도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욕설은 가족 간의 일이야. 당 차원 공론하는 반대. 얘가 꼭 이렇게 십선비 같은 그런 마인드로 그 중요한 의사결정의 통로를 꿰차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당연히 해야 되는 투쟁이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이건 좀 인상 찔 뿌릴 일이네. 항상 민주당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한 결론을 내려줍니다. 예, 자, 코스모스님 3월 9일까지 그만하세요. 3월 9일까지 이준석한테 그만하세요라고 하세요. 제가 지금 이준석이 선거운동에 도움 안 되는 발언을 한 것을 비판하는 건 대선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 좀 상황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이 곧 윤석열 지지율 전혀 아니에요. 전혀 무관합니다. 이준석하고 같이 이준석
아니면 안 올 것 같았던 그 펜코 애들은요, 사실은 여가부 폐지 때문에 와 있어요. 이준석 때문에 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즉, 이제 그 잔소리는 솔직히 말하면 전혀 오히려 사태 해결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뭘 자꾸 입을 막지 마시고 본인이 나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방송에서 나가시면 됩니다. 물론 끝까지 들어주시면 다 가치 있는 방송이 될 거예요. 한번 참고 들어봐 주세요. 예. 자, 이재명 욕설이 가족 간의 일이면요. 정말 그냥 가족 안에서 해결될 문제고 우리가 전혀 몰라도 되는 일이었으면 동의해 줄 수도 있어요. 이재명의 욕설은요, 욕설이 핵심이 아닙니다, 사실은. 얘가 뉴스를 보는 건지, 들어보고도, 그걸 감지하고도 쉴드 쳐줘야겠다, 지금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준석 그 음성 녹취록의 핵심은 이겁니다. 형제와의 갈등의 원인, 그리고 형제와의 갈등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의 직권남용했을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거든요. 그것도 이 사람의 육성을 들으면서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떤 심성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 걸 가령 강제 입원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이미 구워 삶아 놓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나 너 죽일래, 너 12년 전부터 너 죽일래 그랬어? 병에서 됐을 때부터 너 죽일래 그랬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알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욕설 가지고 지금 선정적으로 가자는 게 아닙니다, 준서가. 욕설했으니까 욕설 자체도 사실 그 사람의 인성을 볼 수 있고 그 인성은 대한민국 최고 공직자로서의 그 온당하게 당연히 필요한 그런 기본적 품성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검증도 맞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직권남용에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런 게 없어도 이거 가지고 공격했어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을 막 바꾸고 이걸 가지고 공격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 얘는 공격할 걸 하나도 안 해. 아무런 공격을 안 해. 이런 걸 지금 비판하는 게요. 대선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색소폰님, 이준석 그만 까요? 대선 도움 안 돼요. 색소폰님, 이준석 그만 까라는 말 그만하세요. 대선에 도움 안 돼요. 대선에 도움 안 되는 말을 하는 걸 대선에 도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대선에 도움 되는 겁니다. 예? 잠깐만요. 근데 이름이 색소폰이에요? 난 이준석 별명 빚고 왔는 줄 알았네. 제가 친절하게 다 이제 하나하나 응대해 드릴게요. 너무 그런 말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준석 까는 게 대선에 도움이 됩니다. 예, 이준석 까는 게 대선에 도움 됩니다. 이준석 죽이기 너무 힘들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시간 우리 편이고 이준석은 죽어요. 이준석이 죽기 전에 발악하는 게 대선을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 제 의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준석은 이미 끝났어요. 이준석은요, 이걸로 끝난 거예요. 이게 이제 수사 받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디 갔어? 예. 어제 보셨죠? 25일날 가세현이 이제 출석해가지고 고발인 조사를 합니다. 이준석은 뭐 의견서 같은 거 띡 제출했다고 해요. 글쎄. 한번 버텨봐. 예, 한번 버텨봐. 예. 색소폰님이 섹스톤인 줄 알고 제가 섹스톤이 왜 그러지? 비꼬는 건가? 뭐 이랬는데 예. 아니었네요.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이준석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선거, 뭐 저건 캠페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준석하고 김종인 같은 스타일이 그거잖아요. 그 지난 2020년 총선 때도 김종인이 총괄선대위원장하고 이준석이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선대위 최고위원이었어요.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선대위 이제 소속되어 있었죠. 그때 뭘 했냐? 네거티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당연히 응당 비판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막 가로세로가 막 떡밥을 제공하고 해도 그거를 활용을 안 해. 공격을 안 해. 민주당은 공격을 안 해. 민주당은 공격해야지 이기지. 민주당은 지금 당시에도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허위선동까지 해가면서 공격하는데 공격하지 말자가 기조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선거 이겼으면 모르겠습니다. 뭐 재갈공명 같은 아이디어였어요. 그게 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 완전 박살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 되고 김종인이, 그리고 이준석도 계속 그 안에서 아주 그냥 스피커 세게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떠들었는데
아예 당을 좌경화를 만들었죠. 막 성인지 감수성 넣고 기본소득 같은 거 강령에 집어넣고 그러는 와중에 민주당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 최소화하고 부동산 같은 거 가지고 사람들 비판 여론 엄청나게 끌어올라 있는데도 이준석 같은 애들은 그런 거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LH 사태 났을 때나 잠깐 그거랑 사실 부동산 문제의 본질하고는 또 비껴 있습니다. LH는 LH한테 씌우는 프레임이었거든요, 당시에는.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직접 비판해야 되는데 김종인이 가장 먼저 이것부터 처리해라고 했던 부동산 관련법이 뭔지 아세요?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예.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하면서 임대차 3법 같은 것들은 전혀 비판 없이 그냥 통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작동하는 거예요. 임대차 3법에 그러니까 반대 의견 전혀 안 낸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야당의 야성을 다 거세시켜버린 게 김종인하고 이준석 같은 자들이에요. 새보수계가 다 그랬어요. 새보수계, 우린 따뜻한 보수, 합리적인 보수, 그리고 품이 있는, 폼나는 세련된 보수야. 그래서 투쟁 안 해. 이게 얘네들 기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선거 대책을 짜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더 해야지 지금은. 그리고 아니 똑같은 소스를 넣고 품위 있게 핵심을 짚어서 더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잖아요. 나도 방금 했잖아. 내가 지금 뭐 쌍욕 가지고 이렇게 막 선정적으로 비웃고 그랬습니까? 성남시장일 때 권력 남용한 의혹 제기하는 걸로 엄청난 타격이 됩니다. 왜 그런 걸 안 하냐고. 자, 이준석 어떻게 아웃시키냐? 국민청원이라도 내면 어떨까? 지금 당장 아웃에 대해서 목맬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기사 안 가져왔으면 여러분, 얘가 이런 소리 하고 다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어차피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고문하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 이준석에 대해서 알고 그 고리로 김은혜 같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판해야 되겠다. 이 빌드업으로 가져온 거예요. 이준석 그동안 아꼈던 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준석 뉴스를 거의 못 볼 정도로 영향력이 없어졌어요. 이준석이 윤석열을 까야지 메인 뉴스를 가득 장식하는데, 윤석열 깔 수가 없잖아. 명분이 없잖아, 이제. 이렇게 계속 봐주고 살려주고 했는데 한 번만 더 전에같이 똑같이 했다가는 박살나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래도 못 참는 거야. 못 참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깝니다. 돌려까요. 돌려까. 좌파 매체가 때마침 오마이뉴스가 이렇게 나한테 와줬어. 그 오마이뉴스가 와서 인터뷰하면은 어떤 의도로 어떤 몰아가기를 할 줄 뻔히 아는데 그럼 더 좋아. 그럼 그냥 놀아놔줘. 그냥 좌익 매체가 그 선동하는 대로 놀아놔줘. 윤석열 야심이 부족해. 대통령이 집권 의지가 있어야지. 저렇게 야심이 없는 사람은 좌지우지 될 거야. 아주 야심을 더 드러내야 돼. 잠깐만. 잘 나갈 때 다 먹으려고 해? 윤석열 지금 네가 다 먹으려고? 너 그러다 너 혼자 날아가?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몰랐죠? 이렇게 미친 인터뷰를 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자, 일단 오마이뉴스가 와서 이준석한테 바라는 게 뭘지에 대해서 이준석이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걸 악랄하게 악용하는 거예요, 얘도. 진짜 얘 참 인간이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얘는 진짜 인간이야라고. 여러분들 지금 아래 그 기업은행 가로 세로 계좌로 이렇게 또 현금 슈퍼챗, 현금 슈퍼챗 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알림이 안 오기 때문에 어떤 분이 보내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인사드릴 수는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채팅창에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제가 그거 읽고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재원님 2만원 송금해 주셨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히려 잘 됐어요, 사실. 우리 가로세로 본 채널 잠깐 정지되어 있는 동안 우리 강 소장님 경기 서울연합 채널 크게 흥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슈퍼챗으로 수수료 안 내고 수수료 내지 않고 수수료 45% 정도 됩니다. 여러분 10만원 내면 45,000원이 구글이 가져가요. 오히려 잘 됐어요. 구글이 못 뺏어가고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요 기업은행 후원 계좌로 이렇게 직접 현금 슈퍼챗 수수료 하나도 안 떼고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보님. 모케이 같은 친구가 이렇게 정치를 함부로 이야기해도 되나? 왜 안 되는데? 차단 잘하셨습니다. 저런 사람 차단해야 돼요. 근데 이준석 팬이 진짜 많이 줄었다. 과거에 비하면 이준석 팬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준서가 되겠니? 이래가지고.
얘가 이제 이런 겁니다. 누군가를 디스해가지고 그것도 상대방 진영, 이재명을 디스해가지고는 뉴스 타이틀이 안 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느슨하게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 내부 인사를 비난을 해야 되는데 그럴 상대로 지금 여러 가지 자기한테 당장 시급성도 있는 바로 그 대상이 안철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까고 있습니다. 근데 까는 수준이 너무 저열해. 아, 옹졸한 마음 못 버려. 세상이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 그거 네 얘기야, 네 얘기. 네 얘기야. 너 지금 6개월 동안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온갖 개소리 다 했잖아. 어? 네 얘기라고. 맞습니다. 정치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보 같은 친구는요. 예. 가세요. 예, 가세요. 여기는 경서연입니다. 예. 이러고 있어요.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단일화만 반대하는 겁니다. 이제 계속 이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단일화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윤석열 대선이 진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윤석열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면요. 단일화 불씨를 끌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싸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일부러 싸움하는 거예요, 얘는. 이 안철수에 대한 개인적인 뭐 악감정 이런 게 없지 않아요. 그리고 김종인이 그런 모습을 서울시장 뭐 보궐선거 때 보였었는데 그 맥락도 제가 알거든요. 뭔지. 안철수에 대해서 김종인이 왜 저렇게 개인 원한이 많은지 원한이에요, 그거. 무슨 뭐 전략이나 이런 거 판단 이런 거 아닙니다. 왜 원한이 많은 줄 알아요. 하여간 계산이 철저하신 분이거든요. 김종인은 계산이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런 인간한테 휘둘린 건지, 아니면 계산을 해주고 휘두른 건지, 이용한 건지, 그 늙은 껍데기를 참 이상한 일이에요. 대한민국 21세기에 2022년이나 돼가지고 아직도 쌍팔년도 때 정치하던 그 사람, 민주정의당 때 정치하던 그 사람, 그때도 뇌물죄로 감옥에 나가던 그 사람한테 의존하는 게 말이 되는 정치입니까?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계산하면은 다 계산하기 쉽고 그러면 다 그걸 해주고 기브 앤 테이크가 잘 되는 사람이어서 그 위상을 이용하기 너무 쉬웠다. 뭐 아무튼 자, 이런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 세상이 얼마나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는지, 이준석 스스로 세상이 얼마나 자기중심으로 돌아간다 생각하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참 이런 거를 또 따로 유튜브 채널까지 만들었어. BPAP 뚜뚜뚜뚜뚜뚜.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은 바로 국민의힘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핫 이슈 중 하나죠. 핫 이슈가 됐대요. PPAT 들어보신 분 손. 어제 이제 제 라이브 방송 함께 보신 한 4천여 분. 이 영상 조회수는 1,500입니다. 내가 여기 조회수에 집계되지 않고 한 몇만 올려줬다, 준서가. 근데 깔려고 올리는 거야. 저희 핵심 공약이기도 했고요. 바로 국민의힘 적격성 평가 People Power Aptitude Test PPAT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당 사상 최초로 자격 평가를 도입하는 것이다 보니 여러분이 뉴스에서 접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책임당원의 88%가 찬성했고 국민의 75%가 찬성한 사안입니다. 자, 이 여론조사 보세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공직자 후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좋겠니? 질문하면은 역량 강화하면 좋지. 예스라고 안 할 사람 있습니까? 오히려 12% 반대한 책임당원이 신기한 거거든요. 오히려 여론조사는 이렇게 문항으로 왜곡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어제 뭐 개헌 얘기도 했었는데 그것보다 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 그리고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득 주도 성장하는 것에 찬성하냐 질문했을 때 반대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을 겪기 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또 뭐 있습니까? 부동산 집값의 급등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 대책으로서 LTV 규제, 그것도 느슨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대출과 뭐 다주택들을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다주택자 빼고는 전부 다 예스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단하고 그 목적하고 일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포장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안 됐어요. 작동하지 않았어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했어요. 이 PPAT로 공직자 후보 역량 강화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하고 저런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치에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이거 지금 여론조사를 어디서 했냐? 여의도 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사안입니다. 여의도 연구원에서 했어요. 제가 지상욱 갈아치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계속 이것입니다. 문항 가지고 장난치면서 자기네들 개파의 이익이 되는 여론조사만 계속 돌리고 있을 거예요. 윤석열에게 희망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은 최대한 배제하려고 애쓰고 있을 겁니다. 가스라이팅 해야 되니까.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당장 갈아야 되는 거예요. 김종인이 비대위원장 되고 여의원에 지상욱을 꽂아 놓은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김종인이 뭐 지상욱 알아서 꽂았겠어요? 이준석 같은 자가 꽂은 거지. 88%가 찬성했고 국민의 많이 힘들어 하시네요. 그러면 제가 목소리는 그만 듣고 실력을 바탕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당치질 개혁하는데 준스톤이 이거를 지금 문제 출제도 내고 교육도 하고 뭐 그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거예요. 당헌당규 정치관계법 시사현안. 시사현안에 대해서도 너랑 나랑 이렇게 많이 서로 다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 듣고 공감하는 바도 경우에 따라서 결이 많이 달라지는데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본다고요? 핵심은 우리 다름에 있습니다. 시사현안에 대해서 상식, 뉴스를 얼만큼 열심히 보고 있냐가 사실은요, 지도자의 덕목일 수는 없어요. 지도자는 자기 검찰총장일 땐 검찰 직무에 최대한 집중하고, 그래서 시사를 조금 덜 아는 게 그게 오히려 바람직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정치인이 됐을 때 그때부터 시사 현안에 대해서 공부해도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윤석열 같은 사람요, PPAT 하면 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 사람의 어떤 지도자적 역량을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새로운 분야에 왔을 때는 새롭게 적응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 가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원 당규는 너도 모르잖아. 내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탄핵을 얘는 8월 달에 탄핵 단어 나왔다고 발작을 했습니다. 자기 딸 잘릴까봐. 근데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침묵하고 있었지만. 저는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때 이제 김용호 부장님 8월 봅니다 하면서 곧 탄핵할 거다. 막 이러니까 얘가 막 거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신지호가 다른 방송에서 전혀 다른 맥락에서 당대표가 아닌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거기에 막 바들바들 떨면서 어떻게 지금 당대표를 탄핵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나 좀 살려달라. 막 윤석열이 사과해라. 막 이러면서 뭐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난리 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스텝 꼬여가지고 무리수를 엄청 많이 뒀습니다. 녹취록 공방을 윤석열과도 하고 원희룡과도 하고 그 완전 가르소를 심리전에 말린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탄핵 당할 일이 없었어요. 왜냐? 당원 당규에 선출된 뒤에 6개월 후부터, 그러니까 12월부터, 6월에 당선된 이준 12월부터 탄핵 대상이 된다.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용히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12월 10일 되자마자 바로 그냥 폼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서명 받았죠. 간만에 서명이나, 서명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아직 3만 명 깔딱고개를 못 넘고 있어요, 이상하게. 뭐 해주실 만한 분들이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뭐 나아졌으니까 이제는 필요 없어졌지, 이렇게 오판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이준석 탄핵이요, 대선 전에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무식하게 들이받지 않습니다. 가로세로가 뭔가 좀 기존 레거시 미디어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하는 행동들이 있지만 전략적이에요. 우리는 전략적으로 우리 진영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의 돌발적 행동을 합니다. 절대로 뻔하잖아요. 지금 대선이 있는데 이준석 당대표 탄핵안을 올리는 것 자체가 이슈를 잡아먹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이슈를 잡아먹고, 이게 윤석열에게 피해가 안 간다, 직접적 피해가
없어요. 없는데 간접적 피해는 생깁니다. 왜 엉뚱한 이슈를 가지고 잡아먹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서명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대선 끝나고 나서 처리할 때 빠릅니다. 예. 개소리 하면 욕박음님. 똑같은 얘기하네. 개소리 하면 차단이야.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또 하나 있었는데, 당원당규. 당원당규. 역선택에 대해서 이준석이 엄청나게 반대하잖아요. 이준석은 역선택 그런 거 없다. 악성종양이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너무 황당한 게 뭐냐면, 국민의힘 당원 당규의 역선택을 방지하는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당원 당규의 역선택을 방지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준자이크 어떻게 할까요? 예. 준자이크. 예.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당원 당규의 역선택 방지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그걸 악성종양이라고 한 거야? 얘부터가 그러니까 전혀 지금 이런 뭐 평가를 통과할 만한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면. 근데 문제를 지가 내버리면 지 멋대로 하는 거지. 예, 이런 겁니다. 마치 세상의 중심이 자기다. 모든 사안은 나를 중심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당원 당규도 정치관계법도 시사연화도 내가 해석해서 알려줄 테니까 내가 중요하다는 것만 골라 줄 테니까 너네가 문제 풀어봐. 근데 여기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얘가 이거 운전면허증 같은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요. 대한민국 운전면허 시험 시스템을 생각하면 너무나 무자격한 사람들이 면허를 많이 따요. 이거 오히려 정말 그 전에는 볼 수가 없었던 더 자격 없는 사람이 어떻게 문제 유출되거나, 아니, 이준석이 유출 안 해도 그 내부에서 이걸 관리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 100% 단속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필적 고의로 유출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 문제 객관식이라서 얼마나 유출하기 쉬워요. 뭐 통과해가지고 면허증 받듯이 해가지고 오히려 명분 삼을 수 있죠. 자기네 계파 사람들 최대한 뽑기 위해서 뭔가 문제 암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수단들이 얼마든지 더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친구가 지금 뭐 광역의원 비례는 토론 배틀로 뽑겠다. 토론 배틀은요,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아니면 표본이 무조건 왜곡됩니다. 아니, 토론 배틀을 하고 국민 투표를 받을지 당원 투표를 받을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지들이 심사하고 평가할 것 같은데, 만일 지금 당원들이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관심도가 낮아지는 문제는요, 동기부여된 사람들이 다 장악해요. 어떤 건지 아시죠? 동기부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장악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역의회 자체, 비례대표 자체에 사람들이 아니 서울시장 뽑고 경기도시장 뽑고 부산시장 뽑고 이런 선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어디 지금 광역의회 비례대표 그 토론 배틀 하는 것까지 몇 시간씩 보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안 보고 하지. 동기부여된 사람들. 동기부여라는 거는 우리 개파로 똘똘 뭉치자 한 사람들, 개파 동원해가지고 당원 동원할 수 있는 그 숫자가 몇이건 그 투표 비중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는 결국 이걸 하게 되면 다 우리가 또 대응해야 돼요. 참 일거리를 만들어. 그런 식으로 지금 얘네들은요, 이준석은요, 세보수계의 개파 확장만,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거예요. 얘네들 정치의 모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어떤 정책으로 바람직하게 만들어갈까? 얘는 지금 컨텐츠가 반패미밖에 없잖아요. 부동산에 대해서도 아무 생각 없어. 경제정책도 아무 생각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그냥 너무 단순하고 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주제들 가지고 토론하면은 나무 위키 보고 와가지고 그냥 급조된 그런 아이디어나 툭툭 던지고 그거밖에 없어요. 어떤 큰 맥락으로 이어줄 만한 그 철학이 없습니다. 이준석은 그런 거 느끼기 힘들죠. 예. 그 몽키스 패너님 이거 그만하세요. 저한테 하는 것 같아.
예, 너무 제가 잘 아는 분이지만 저한테 하는 것 같아서 지금 계속 지금 제 채팅창에도 화면에 찍히잖아요. 근데 도배되는 느낌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또 톤 다운하고 이제 김은혜로 가야죠. 작은 이모, 낙선하면 너 때문인 줄 알아라. 어제 이제 제가 김은혜 좀 이상하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리뷰를 다시 한번 해보죠. 김은혜는요, 애초에 처음부터 경선 초기부터 뭔가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역선택 방지를 놓고 경선 주자들이 싸울 때, 특히 유승민 같은 사람 역선택 방지하면 안 된다! 역선택 방지하면 안 된다는 사람 뻔하죠. 역선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너무나 쉬운 함수관계 아닙니까? 유승민 같이 역선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역선택 방지에 대해서 발작하는 사람들은 다 뻔합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선호하는 정치인들이 다 그래요. 이준석도 그렇고 유승민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걸 가지고 역선택 방지를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위한 경선, 당원 당규에 역선택 방지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 어떤 방법으로 역선택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화를 해야 되는 거지. 그 경선 때마다 역선택은 방지하는 게 올바른 원칙이에요. 너무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당대표 경선할 때는 역선택 방지를 일부 했습니다. 그게 너무 웃겨요. 자, 잠깐만요. 예. 여기 보시면은 그 역선택 방지를 사실상 거부하고 무력화한 선관위, 당시 경선 선관위에 김은혜가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예. 이때 제대로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해서 목소리 낸 사람이 없고 대다수가 그냥 역선택 반대하는 유승민의 주장을 따라준 거나 마찬가지. 유승민, 홍준표의 주장을 따라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절충점이라는 게 역선택 방지가 전혀 안 되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명단은 계속 봐야 돼요. 김은혜가 있고, 뭐 성일종 같은 사람도 있고, 한기호도 있고, 여기 이거 보세요. 이게 완전히 선관위가 아니라 이준석 위원회입니다. 지상욱이 있습니다. 정양석만 돼도 괜찮아요. 근데 김재섭이 있어요. 윤기찬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해먹은 이런 사람들이. 세보개가 장악한, 세보개가 아닌 사람을 찾기가 힘든 그런 구도였습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역선택 룰을 가지고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렸던 게 세보개가 저 안에서 따이리를 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김은혜가 한 몫을 한 겁니다. 너무 웃긴 건 김은혜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경선에서 본선에 못 갔습니다. 예비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그때 뭐 했냐?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일반 국민 범위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했던 이 조항 때문에 방지가 돼. 이렇게 쉬운 방법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이준석 너가 당대표 됐던 그 경선에서도 역선택 방지를 해서 이렇게 쉬운 거예요. 역선택 방지는 어려운 게 아니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했잖아. 너 당대표 뽑을 때도 했잖아. 기가 막히죠.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김은혜 같은 경우는 선관위 들어가서 반대할 수도 있다고 칠게요. 왜냐 자기가 역선택 방지 때문에 잘렸으니까 밀렸으니까. 자기가 한 4등,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밀린 건 아니고 원래 한 4등, 5등 정도 됐는데 6등, 7등 정도로 밀렸다라고 얘기해요. 역선택 방지를 하는 바람에. 너무 웃기죠. 우리가 계속 이런 사람들한테 쫓고 있는 거. 자기네들 지금 이준석이 자기 당대표 뽑을 땐 역선택 방지를 하고 물론 이건 아마 예비 경선에서만 적용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 이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예. 기가 막히죠. 근데 이준석은 역선택은 악성 종양이래요. 자, 나중에 만일 뭐 이준석의 의지를 거스르고 안철수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를 하게 될 때 역선택 방지에 대해서 이준석이 무슨 말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안철수에는 역선택이 잔뜩 붙어 있어요, 현재. 갤럽 여론조사 보면은 안철수가 윤석열 후보를 이깁니다. 안철수, 윤석열 둘을 놓고 대결을 붙이면요, 안철수가 이긴다고요. 왜 그러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안철수로 가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때려 죽어도 30% 무조건 30% 받고 시작하는 사람이 유리하죠. 근데 그게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냐 이겁니다. 야권 진영에 우리 우파 시민들이 느끼기에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뽑히냐 이거예요. 그게 역선택입니다. 그걸 왜 모르냐고. 이준석 패밀리 명단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어제 제가 했던 그거 수정 전이라고 이거 쓰라고 같이 올렸더라고요. 예. 한기호, 이한희, 서병수, 유승민, 정미경, 김기현, 서범수, 김철근, 지상욱, 하태경, 이영, 김은혜, 황보승희, 김현주, 김태현, 천하람, 정성철, 백성문, 허은하, 배현진, 김용태, 김재섭, 신인규, 임승호, 양준우, 김민규 요렇게가 김민규가 제일 좀 그렇네. 얘는 아직 뭘 활동한 것도 없는데 요렇게가 지금 명단입니다. 예, 그리고 작은 할아버지 작은 외삼촌 하지 말고 둘째 할아버지, 셋째 할아버지로 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 김은혜. 여가부 폐지가 이준석 아이디어라고. 이준석 덕분에 이준석이 아이디어를 반영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윤석열 후보를 더 높여야 되는데 얘는 이준석을 띄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너무 애를 써요. 굉장히 뜬금없이 라디오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런 걸로 반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들어와서 그렇게 전략 짜준 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실제로 전략을 짜줬던 그 구체 상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이 아니라서 문제인 거거든요, 이게. 이게 공보단장으로서 기자한테 보낸 거예요, 기자한테. 기자한테 이런 걸 보내가지고 그 이준석을 억지로 끌어안은 그날 이준석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좀 비열하게 자기 차를 가지고 평택 가가지고 평택에는 조문하러 아주 엄숙한 그런 길인데 그 길에 자기 차로 가자고 자기가 태워주겠다고 택시 면허 있다고 이딴 소리 하면서 그 이야기를 완전히 무슨 준비 어턴가를 하면서 공보단장이 기자들한테 보냈다가 취소한 거예요, 이거. 개망신 당하고 어떻게 지금 평택에 지금 돌아가신 순직하신 소방관들 조문하러 가면서 이걸 니들끼리 희희낙낙한 이야기를 쓸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 한 겁니다. 이런 욕 먹고 역풍을 엄청나게 만들었죠, 당시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옳고 그름보다는 단지 이준석을 띄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제 이제 엄청난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김은혜가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어요. 백브리핑을 했습니다. 가로 세로는 시원하게 까는 방송입니다. 시원하게 다 공개해 드릴게요. 준퍼링 더럽네요, 준퍼링. 예. 나쁜 건 전부 다 이준석 탓입니다. 자, 김은혜가 인터뷰한 것에서 그날의 분위기가 읽히는데 충격적이에요. 전혀 예상 못했어요. 그날 단순히 우리가 후보의 결단이거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의총에서 이 그림 있었을 때예요. 이 그림 있었을 때. 이 그림 나왔을 때. 예, 뭐 극적 화해 원팀 이거 윤석열의 결단이다라고 단순히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김기현하고 김은혜가 작당하고 밀어붙인 거예요. 그거였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준석이 무슨 말 했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 전에 사실상의 합의문이 있었어. 이 대표가 세 번째로 나가면 당대표 사퇴하겠다는 말을 비공개로 했었어. 그 전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를 깔고 결의문을 썼을 때, 그러니까 이준석 사퇴하라는 의원 총의를 모은 결의문입니다. 김기현 개인의 결의문이 아니에요. 의원들의 총의를 모은 결의문을 썼어요. 이미 썼습니다. 이준석은 즉각 사퇴하라. 지금 대선을 엄청나게 망쳤기 때문에 그 책임지고 사퇴하라라고 결의문을 썼습니다. 굉장히 아주 빠르게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압박의 강도가 커서 고통스러웠대요. 김은혜의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결정할 때 목소리가 작은 사람보다 큰 사람들, 그러니까 큰 사람들이 나대서 시끄럽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들 뭐 지금 여론이나 이런 건 관심도 없는 겁니다. 얘는 이준석 심기만 중요한 거지. 왜 이준석한테 이렇게 상처되게 압박을 하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대요. 이준석의 패악질 때문에 대선 망칠까봐, 정권 교체 실패할까봐 걱정했던 그 국민들의 마음을 관심 없는 거예요, 이 김은혜는. 그래서 all or nothing 판이었는데 딱 두 줄만 기사 쓰지 말아줘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백브리핑에서 기사화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기자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예, 기사화가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결의문을 다 쓰고 나가는 김기현 대표 손을 잡았다. 이거 한 번만 이준석 대표에게 보여주지 말고, 이게 완성됐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이준석 설득해보자. 이준석 한 번 더 해보자, 설득해보자. 그래서 대표님이 나갔다가 왔다. 나갔다가 이준석이 다시 왔다. 의원들도 흐름을 끊어야지 평정을 찾으니까. 그래서 좀 누그러지게 만들었다. 지금 개인의 의사가 반영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의문은요,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들 총의를 모아서 쓰게 된 결의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결의를 하면, 표결로서 결의를 하면,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결의를 하면 그게 당의 뜻입니다. 왜 김은혜 뜻으로 이걸 꺾었어요? 김은혜가 꺾은 겁니다. 김은혜가 바로 그 원흉이었던 거예요. 이준석의 억지로 산소호흡기를 꽂아줘가지고 지금도 이런 기자들, 지금도 이런 기사들 쏟아내게 만든 그 원흉이에요. 아, 이재명 욕설로 까면 안 되지. 이재명 그런 걸로 하면 안 되지. 아, 김건희는 윤핵관이지. 윤핵관이 제일 나쁜 놈이지. 이런 이야기 하게 만든 게, 아, 윤석열은 야심이 없어. 시시해.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다가 혼자 날아갈걸? 이런 이야기 하게 만든 게 바로 김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거 그만 볼 수 있었는데 김은혜가 억지로 살린 거예요. 의원들이 다 같이 의기투합해가지고 한 걸, 그 뒤에 장막 뒤에서 그 김은혜가 이걸 한 거를 국회의원들도 몰랐어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몰랐어요. 김기현도 김기현을 뭐 오해했었는데, 아니, 김기현도 문제죠. 지금 이런 마음에 같이 딱딱한 게 문제죠. 이준석은 성상납범이에요. 성상납범. 성상납범이라는 것도 이 사람을 잘라내야 되는 아주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이 리스크를 왜 당이 지냐고 김은혜가 들여다봤어요? 성상납 아니라고 확신 가집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의혹만 가지고도 탈당하고 그렇게 했어요, 다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이 정말 어렵게 총의를 모은 것을 김은혜 개인이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의문 못 받다는 이 대표 말 맞네. 품고 가서 이야기만 했죠. 결의는 끝났다. 하지만 파국으로 가고 싶진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득을 했다. 이러고 나서 이준석이 그날은, 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12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김종배 좌파 방송 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선 넘지 마세요. 나 왜 까? 나 그만 까? 나한테 총질하지 마. 정신 차리십시오. 박수영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아나무인으로 대들었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박수영 의원의 입장은 생각 안 합니까? 김은혜 의원은? 이준석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말 힘들게 참고 참다가 힘들게 한마디 한 사람들이요. 다 같이 지금 이준석 계열에 협공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 그런 사악한 결과를 만든 게 김은혜예요. 김은혜가 그럼 이런 짓 왜 했냐? 이거 같아요. 갑툭 경기지사 김은혜? 김은혜가 공천 욕심이 있었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살려주면 이준석이 나 공천 주는데 아주 그냥 큰 기여하겠네. 그 생각했겠네. 그거네. 이제까지 경기지사에 김은혜 얘기한 적이 없고 김은혜가 겉으로는 출마 선언한 적도 없습니다. 여론조사에 이름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경인방송에서 한 여론조사인데 이런 여론조사는요. 그 인선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회 명망가들을 넣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당에도 의사를 묻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냐? 한번 라인업을 보면요. 이쪽 당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임태희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임태희, 심재철, 정병국, 주광덕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아름아름 들리기도 하거든요. 몇 명은. 임태희 같은 사람은 더더욱. 임태희 같은 사람 그래서 지금 김종인 타고 들어왔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 사람 맛이 간 거예요. 지금 김종인 날아가면서. 이런 거를 누가 아냐? 당 내부에서는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당 내부에서 아니까 아니 우리가 경기도에 지금 이름 올릴 사람이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과 경쟁력 있는 사람이 정말 없나? 이런 라인업이 생긴 것 자체가 당에 물어본 겁니다. 어떤 사람들 넣어드릴까요? 누가 얘기했겠습니까? 이준석 같은 사람이 어떤 그 수뇌부에서 영향 끼칠 만한 사람이 이런 거 전달하지 않았겠어요? 이번에 여론조사 이 사람들도 한번 돌려주세요. 안 했겠습니까? 여기에 이름 들어간 것 자체가 벌써 특혜예요. 여기에 자, 한 번도 반패미 토론을 한 적이 없었던 이게 어디 갔어? 그냥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장혜영하고 100분 토론 나왔죠. 100분 토론 나와가지고 뭐 빼미를 때려잡았다 뭐 이런 식의 평가가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논리로 페미 때려잡는 겁니다. 페미는 논리적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극복을 못합니다. 거기는. 예, 아예 기사도 안 났네. 근데 왜 커뮤니티에서만 참 걔가 뻑가가 올렸구나. 김은혜가 100분 토론에 나와서 페미랑 갑자기 싸우는 그림 자연스럽습니까? 언제 반페미 운동 한 적 있어요? 김은혜가 반페미 운동 한 적 있습니까? 그런데 100분 토론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저는 LH가 이 자체가 이준석이 꽂아준 라인업이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100분 토론에 맨날 반패미 하면 나갔던 게 이준석이잖아요. 이준석한테 제안 안 갔겠습니까? 100분 토론에 지금 병의당 상대로 나서줄, 반패미 토론할 사람 안 물어봤겠습니까? 그때 김은혜를 이준석이 꽂아준 거예요. 내가 볼 땐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그래 보여요. 안 하던 반패미를 갑자기 하는 겁니다. 김은혜가. 평생에 한 적이 없었던. 이런 게 다 지금 짬짬이 빌드업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왜 저렇게 말도 안 되게 준비 어천가를 부르노? 평택 가는 걸로 지금 사안이 엄중한 사안을 가지고 희희낙낙하면서 이준석이 대단한 천재 전략가인 것처럼 그걸 보면 웃기는 건 이거거든요. 이 아이오닉 타고 가면서 했던 그것도 웃기는 건 이겁니다. 아, 대단하게 참신한 선거 전략을 2주 공백을 메울 만큼 논의했어. 사실상 움직이는 선거대책본부였어. 이준석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인터뷰했을 때 뭐라 그랬냐. 수원쯤 가니까 윤석열 후보 자더라. 여의도에서 수원 가는데 밤에 길 안 막힐 땐 30분이면 갑니다. 30분 얘기하고 잔 거예요, 계속 윤석열 후보는. 무슨 선거 전략, 있지도 않은 일을 억지로 부풀려가지고 준비 어천가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선거 전략 이렇게 얘기하면 핵심은 뭐냐? 무능한 윤석열을 이준석의 참신한 전략으로 포장을 해줬다. 무장을 시켜줬다. 이준석이 그 참신한 전략을 무장시켜줬다. 이런 또 프레임을 가동을 하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여가부 폐지가 이준석 아이디어라는 식으로 선동도 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준비 어천가를 하냐?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된다. 아, 이런 거 하려면 이렇게 대중 접촉도 더 많이 해야죠. 그런데 아주 웃기는 거는 이 사람 페이스북에서는요. 이 사람이 선대위 공보단장입니다. 그런데 선거운동을 하나도 안 해. 지금 강영석 소장님 이제 곧 방송 준비 다 됐습니다. 예, 곧 1분 후에 제가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선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자기의 나 의정 보고 내가 이거예요. 내가 대장동 했어요. 대장동 국민의힘이 제대로 못 털기 때문에 매체와 가로세로가 더 열심히 털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응원하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공보단장 되고 나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공보단장 20 며칠에 됐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사진 한 장이 없어요. 사진 한 장이. 조수진은요. 공보단장을 그만두고도 조수진은 공보단장을 그만두고도 이렇게 지금 계속 간담회 하면서 윤석열 선거운동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거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계속 열어가지고 계속 윤석열 후보 홍보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한다고 매일매일 이거를 간담회를. 이게 다 다른 날 사진이에요. 다 다른 날 사진입니다. 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회의하고 대선 얘기하고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홍보하는 거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윤석열 후보 지금 공약 알려주잖아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하는 거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공보단장이 아니에요. 개인입니다. 개인 국회의원이에요. 너무 다르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전 공보단장은 지금 공보단 잘리고도 이렇게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 현 공보단장은 윤석열 얘기 하나도 안 해. 자기 페이스북에서. 왜? 이준석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윤석열한테 뭐 하려고 잘 보여? 이준석만 잘 빨면 되지. 이거예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김은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사람이 더 큰 정치하면 대한민국 우파 대한민국이 불행해집니다. 이렇게 비열한 정치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잘 걸러내야 돼요. 예,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 운동 중이에요. 지금 100분 토론 나간 것도 그런 게 되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슈퍼챗은 아래 후원 계좌로 많이 현금 슈퍼챗 보내주시고 정기구독 후원 ARS 18770665입니다. 감사합니다.